저는 현재 현장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4가지입니다. NCS에 대해서 새로운 자격증이냐 또 다른 스펙이냐 왜 갑자기 등장하였냐 또 이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혹은 또 내년에 또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자격증 혹은 또 다른 스펙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채용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 입학하실 때 기억하시죠? 2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시 전형이 있었고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시 전형은 대학마다 다르게 운영을 했고 수능은 정부에서 공통된 시험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아마 대학을 들어오셨을 텐데 기업은 그동안 정부에서 마련된 어떤 채용과 관련된 기준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업들마다 각자의 채용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수시 전형처럼. 그랬다가 이번에 국가에서 마련한 한 기준이 새로 적용이 된 것이죠. 근데 예를 하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마케팅 직무인데 역량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기업마다 약간씩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들마다 다른 채용 전형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똑같은 마케팅 직무를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취업 준비를 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서류 전형, 어떤 기업에서는 합숙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필기를 보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서류 전형을 면제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면 상당한 고통이 수반됐을 것이고 시간도 소요됐을 것이고 비용도 들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아마 이것을 그냥 두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NCS라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갑자기 등장하였는가? 2015년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부터 이 준비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올해 2015년에 왜 등장을 했을까요? 작년까지는 아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났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물밑 작업들이 있었죠. 실업계고라든가 전문대는 이미 NCS로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신년사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에 공기업에서 올해 채용 인원 중 3,000명을 NCS로 뽑는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 갖기 시작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절대 바뀔 수가 없겠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미 전문대 실업계 준비된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올해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학원 다니시죠? 영어학원이라든가 이런 일반 학원, 아카데미 이런 곳 직원들 2만 명을 대상으로 NCS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2만 명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공기업 전체 인원으로 아마 이 NCS가 확산이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기간 및 소요비용이 2013년도에 보시면 5,659만 원 1인당. 지금은 더 늘었겠죠. 정부에서 볼 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뭐냐? 대학을 졸업했으면 혹은 최종 학력을 가져서 취업이 됐으면 그 직무에 투입이 되자마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죠. 일반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으면 평균 1년 동안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시간을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다 교육을 시켜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자마자 일을 하게 되면 이 시간과 돈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돈은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이 아마 정부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첫 일자리 전공 불일치 비율이 여기 보시면 상당히 높죠.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공이 불일치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또 새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전공이 불일치한 직무를 하다 보면, 담당하게 되면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는 뭐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25%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40%가 넘는다고 하죠.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그동안 인건비라든가 교육비로 상당히 많이 들였을 텐데 어쨌든 뭐 이런 비생산적인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취업 전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시간과 돈 상당히 많이 쏟으셨죠? 여기 보시면 휴학도 했어야 됐고, 휴학이 일반화 학원, 어학연수 등 스펙 취득 비용 급증, 최초 취업 시기 지연, 과잉 학력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3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이게 1억 2천만 원. 상당하네요. 이 돈이 세이브가 돼서 다른 곳으로 훨씬 더 생산적인 과정으로 투입이 된다. 그러면 고용도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그럴 것입니다. 정부야말로 더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만든 것이 NCS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제가 큰 따옴표로 누군가가 말씀하신 걸 제가 여기 써놨는데, 제가 첫 페이지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 1월에 대통령께서 신년사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NCS를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올해 3,000명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다. 그 다음에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는데 지지부진하다가는 모멘텀을 잃어버린다. 그냥 일시에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네 라고 할 정도로 해버려라. 이것도 한참 기다리고 저것도 한참 기다리고 하다 기운이 다 빠진다. 그만큼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몰아붙여, 밀어붙여도 아닙니다. 몰아붙여 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공기업에서 NCS로 채용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3,000명 뽑는다는 게 나왔고요. 자,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미 대기업에서 NCS를 적용해서 뽑기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도 검토하는 곳 상당히 많습니다. NCS, 여러분한테 기회입니다. 스펙을 초월합니다. 아직도 공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펙만 가지고 매달리고 계신다? 아마 좀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 강의를 끝까지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NCS의 구조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